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주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2단원 미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이값 정리와 그리고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죠. 교과서 문제들까지.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롭게 두 번째 챕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2단원 자체가 어쨌든 개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개념만 확인해 보시면 총 한 25가지 정도의 개념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많이 기포는 잡아주고 할 건데 어쨌든 오늘부터 한 2가지, 3가지 정도 개념을 이제 배우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틀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후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개념 18번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른쪽에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개념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함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하는 함수를 그렸을 때 이거 마치 우리의 그 등교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가 집이고 여기를 학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그냥 느릿느릿하게 출발하다가 점점 우리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러면은 좀 학교를 뛰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중간부터는 엄청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서 학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캐치해야 되는 거냐? 우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는 많은 속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엔 느리게 가다가 마지막엔 빠르게 도착.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빠르기를 다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갔느냐라고만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건 바로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직선에 x 변화량 분의 그리고 y 변화량을 구해주시면 이게 바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동안의 이 평균적인 변화율이 됩니다.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순간들 느리게 가다가 어쩔 때는 빠르게 가다가 자, 그랬었지만 이것들을 그냥 다 평균 잡아서 대략 한 이 정도 파란색 기울기 정도의 빠르기로 갔다. 이것이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땐 항상 어떻게 하나요? 자, 그건 바로 두 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고 했었을 때 이 두 지점 사이에 이 삼각형을 그려 놓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놓고서 여기 이 가로의 길이와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게 바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쪽 집의 위치를 갖다가 여기 그 집에서의 x좌표의 값을 갖다가 a라고 두겠고요. 자, 학교에서의 값을 갖다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y는 fx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에 자, y좌표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 a일 때의 y좌표 값은 fa가 될 것이고 b에서의 함수 값은 바로 f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바로 가로의 길이는 뭐 길이 구하려고 한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b-a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fb-fa가 되어서 fb-fa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요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어쨌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x 좌표의 변화량입니다. 이 x 좌표의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해주냐면 x의 증분. 그리고 이 세로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바로 y의 증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또 어떻게 또 나타내냐면 바로 여기는 델타 x라고 나타내고요. y의 증분은 델타 y라 나타냅니다. 선생님, 삼각형을 왜 델타라고 하나요? 라고 하시면 이게 사실상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 델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D자의 그리스어 표기입니다. 그리스어로 D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델타를 줄여서 이렇게 이런 삼각형 비스무리한 기호로 나타내는 거니까 네, 요거 하나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x의 증분분의 두 점에 x의 증분분의 그리고 y의 증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꿔 쓰시면은 델타 x분의 그리고 델타 y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 자, 저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자, 함수의 두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한 지점과 그리고 다른 한 지점. 그리고 이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한 지점을 갖다가 A라고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쨌든 여기까지 X좌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제가 그냥 임의로 델타 X라고 그냥 설정해도 상관은 없겠죠.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좌표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은, 자, 여기는 바로 F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의 함수값이니까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시느냐? 바로 가로의 길이는 그냥 델타 x죠. 그래서 델타 x분의,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델타 y가 될 텐데, 뭐 델타 y라는 건 요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값을 빼면 되니까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되겠습니다. 네, 요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다. 네, 이렇게 개념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념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뭐 이런 상황을 보겠죠. 네,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게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함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높이에 있었던 fa만큼 있었던 게 fb까지 올라갔죠. 그랬을 때 x의 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b-a를 x의 증분이라 불러준다. 또한 y의 값의 변화량 fb-fa를 갖다가 y의 증분이라 하고, 네, 이것을 갖다가 기호로 각각 델타 x, 델타 y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x의 증분, y의 증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표기하자면 델타 x는 b-a라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델타 y는 fb-fa가 될 텐데, 네, 이거는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하자면 이렇게 밑에처럼 바로 델타 y라는 건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것과 같다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두 지점,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이동할 때의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그건 어떻게 구하냐? 두 점을 이은 직선에 뭘 구해라?
그렇죠. 기울기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증분분의 y 증분을 식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갖다가 바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자 y는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요 a, fa랑 a,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네, 그렇죠. 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자, 그럼 곧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2번입니다. 지금 함수 yfx가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두 지점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지점을. 지금 현재 함수는 y는 x제곱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점도 알려줬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한대요.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여기가 2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x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x값이 2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단 x좌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y좌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뭐가 나오느냐? 네, 대입하시면은 1이 나오겠죠. 또한 2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 값은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3이 나온다라는 거 2 빼기 마이너스 1 하시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도 4 빼기 1을 하시면 3이 나오니까 네,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 값은 x증분 3, y증분 3이어서 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음에 73번입니다.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죠. 그럼 이것도 바로 재탕하겠습니다. 여기 x의 값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a 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길 겁니다. 자,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델타 x가 나오겠고, 세로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평균 변화율의 값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바로 델타 x분의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에서 네, a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델타 x분의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a 제곱 플러스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 제곱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이 없어지고 나면은 결국 남게 되는 건 델타 x가 또 나눠지죠. 약분까지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2a 플러스 델타 x가 나오게 되겠죠.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델타 x입니다. 다음에 74번입니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함수값이 다음과 같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아라 네요. 자, 요것도 재탕하겠습니다. 네, 그림 재탕. 자, 보시면 함수가 현재 1부터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x값이 1에서부터 3까지 변하게 될 때니까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3이 나오겠고요. 3도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9 더하기 6이니까 15 나오겠네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12가 나오게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값은 뭐가 나오느냐? 2분의 12, 즉 6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a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그때의 그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일 때는 식이 좀 복잡하지만 a제곱 플러스
E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A 플러스 델타 X 집어넣기 싫지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으시면은 A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도 이제 델타 X로 바뀌게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다 뺍니다.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가 나오게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2 델타 X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A제곱 2A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그렇게 되시면 없어지는 게 우선 2A도 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제곱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게 되는 게 델타 X로도 한번 나눠줄 수 있어서 약분해 주시고 나면은 요게 2A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2A 플러스 델타 X 더하기 2입니다. 다음에 76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가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4가 나왔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두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하나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예요. 그리고 함수는 현재 y는 x제곱 더하기 x입니다. 그러면 a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a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을 각각 찾으면 되겠죠. a일 때는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요. 그리고 a 플러스 1일 때는 여기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나오겠느냐? 평균 변화율 구하려고 한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해보시면 그냥 쉽죠. 1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좀 복잡하지만 해보시면은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값은 자, x 증분이 1이 나왔으니까 1은 그냥 생략합시다. 그리고 y의 증분은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요 전개하십시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이겠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게 되고 a도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게 되는 건 2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뭔 소리야, 뭐가 정답이야. 요게 평균 변화율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4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이다. 그래서 a는 1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봤고요. 저희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 여기까지도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